주말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의 해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랑은 좀 친하지 않았다가 그죠. 이제 다시 한번 또 정상회담으로 친해져 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이제 이거를 반도체로 연결을 좀 해주시게 됩니다. 자, 세 가지 플로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정상회담 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오고 갔나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부활에 도움이 될까? 이게 부활되면 참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네,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서 네. 이제 좀 색깔이 확실히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전 정권에는 완전히 이제 중국 쪽에 조금 이제 친화적이었다면 네. 이번 정권에는 이제 새롭게 일본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완전히 좀 친화적으로 계속해서 좀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 5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개별주 장세가 될 거다. 그러면서 주도주 섹터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심심할 수가 있는데 네. 주도주 섹터는 결국에는 나와줄 거고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말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결론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 결국엔 주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 또 반도체가 살아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수출이 이제 최근에 좀 워낙에 우리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결국엔 수출이 또 잘 돼야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나라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지난 2019년 7월이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강제 진흥에 대한 이제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을 해보면 네. 국산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지 네. 뭐 후성이라든지 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국산화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정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걸 기억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담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일본 차를 타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 반일 감명 터지기 전에 샀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와, 그런데 그때 이제 터지자마자 일본차 타고 다닌다고. 네, 일본차 타고 다닌다고 욕을 엄청 먹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살짝 억울했었던 게 네. 이렇게 반일 감명 터지기 전에 거 있기 전에 이제 샀었는데 그러냐, 억울하셨겠네. 네, 굉장히 그때 이제 억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 그 시절. 네, 도저히 이해줄 수가 없고 저에게는 굉장히 뼈가 아팠던 그렇군요. 그런 기억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하겠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먼저 일본을 이제 복원을 시킨 상태고요. 먼저 그다음에 움직였죠. 네, 일본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이제 이 반도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물론 제한적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한적이다? 네. 2019년에 애초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제외가 되면서 예. 일본 쪽에 이 비중이 크게 쏠려 있었던 소재들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국산화를 빠르게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랬어요. 예.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국산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많이 이제 대체가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이제 복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효과는 생각보다는 제한적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국산화를 이제 잘 해놨으니까.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산 이제 제품이 공급되는 데 있어서 원래 이제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다시 복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간소화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원래는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뭐 혹은 중국 그다음에 또 유럽도 빠르게 반도체 쪽에 대해서 비중 늘려나가고 있고 성장 속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이러한 이 굉장히 공급망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치열하네요. 예, 일본과의 이러한 공조가 또 새롭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건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나쁠 거는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워낙에 미국, 특히나 이제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 공급망을 새롭게 이제 자국에서 좀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네.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안들을 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이러한 이제 공조 효과가 새롭게 또 이 반도체 업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혹은 양자 컴퓨터,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뭐 바이오 등등 해서 그냥 이제 여러 산업군에 대해서 이제 이 R&D 하는 이제 협력 관계를 어느 정도 좀 맺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제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반도체 업계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이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도움은 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거 갖고도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부분을 떼어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만큼 도움이 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라는 게 또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이 되겠는데요. 그럼 좀 자세하게 부활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까지 써버릴까요?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항상 이제 요새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이제 흑색 선전하는 이제 그 플랜카드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제 이당 저당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렇죠. 비난을 하는 약간 네. 이런 플랜카드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이슈 자체, 그 다음에 이 섹터의 지금 현재 이 산업의 현황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봐야 되는 게 우리의 투자자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어찌됐든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이 부활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은 반도체가 부활할 건가, 네. 언제 부활할 건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서, 네. 감산하자마자 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주가가 확 뛰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디램 가격도 확 뛰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감산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한 감산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미래의 도약을 위한 부분이다라는 점. 감산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2분기 지나갈 때부터 이제 재고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라고 네,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감산을 하게 되면 감산에 대한 효과가 재고가 줄어드는 시점에 맞물려서 오히려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빨라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말부터는 이제 완전히 기대감이 저는 형성이 될 거다라고 반도체 쪽은 보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2분기에는 재고가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분기 정도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네. 점차적으로 가격이 정상화되는 흐름이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때문에 지금 사실 2분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죠. 그렇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실적이 안 좋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2분기에 이제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슬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바닥 잡고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자가 줄어들면서 네. 실적 개선에 대한 폭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2분기에 굉장히 저는 중요해지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이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저는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디램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DDR5로의 교체 수요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원래 이제 이 애초에 출시되는 초기에는 빠르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네. DDR4에서 DDR5가 결국에는 이제 이 성능이 높은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겠죠. 애초에 반도체 업계가 디램 쪽은 성능이 좋은 게 나오게 되면 뒤에 이제 성능 안 좋았던 것들은 보통 이제 사장됩니다. 그렇죠. 일제히 예. 다 교체가 넘어가는 되기 거죠. 세대 때문에 교체. 예. DDR5로 점점 더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디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3분기 정도부터 빠르게 교체가 더욱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의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3분기부터 완전히 이제 부활을 좀 알릴 것이다,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현재 2분기에는 그러한 이제 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선행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완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주도주로 활약할 만한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반도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조금 더 이제 바닥 잡고 슬슬 추세를 올려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DDR5에 대해서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이 위치에 좀 있다. 단기간에는. 약간 퓨어 플레이어라서 좀 더 유리한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DDR5 쪽에 대해서는 이제 발빠르게 투자를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대적으로. 상태고요. 예. 상대적으로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먼저 이제 이 빠르게 조금 선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텔과 이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DDR5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는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위치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해 한 3분기 정도는 돼야지 이제 DDR5를 본격적으로 좀 양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양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겠네요.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점. 다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자금에 대한 여력은 크게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자금에 대한 여력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초반에는 SK하이닉스가 좀 치고 나갔다가 네. 이제 뒤로 가면서 삼성전자가 3분기 정도부터는 완전히 좀 이끌고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게 자금력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DDR5에 대한 분위기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 DDR5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재고 줄어든다라는 내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결론적으로는 뭐 반도체를 완전히 이제 살아나게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흥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슬슬 반도체는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하고 이슈플로우에서 작년 말부터였네요. 계속 뭐 반도체가 언제가 바닥이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제시해줬던 게 2분기가 거의 바닥, 그리고 3분기부터 좀 올라간다.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고 지금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바뀜 없이 이제 점점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상회담 쪽으로 약간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 전략 잡아주신다면요? 네, 일단 정상회담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지나갔고 네. 이제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이제 주였던 것 같은데 사실 네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 곡물 쪽,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이쪽이거든요. 관련은 별로 없네요. 네, 관련은 별로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곡물이나 자동차 쪽은 기존의 수급이 돌았었던 쪽이죠. 예, 기존의 수급이 돌았었던 쪽이고 이 수급이 돌았었던 쪽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수급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보통 이제 월요일에 수급 들어가면 금요일 정도까지는 탄력 나온다. 맞아요. 이제 요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한 그림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쪽이나 그다음에 곡물 쪽에는 애초에 저번 주에도 수급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5월장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질 거다. 그렇죠. 더욱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악재를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나서 시장이 약간의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주도 섹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쉬어가는 분위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는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이제 5월장은 조금 더 개별 장세가 심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무풍지대란 말도 해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5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아마 이러한 그림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도 섹터는 저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좀 5월 달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오늘이 이제 5월의 실질적인 첫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네. 그러면서 5월의 첫날인데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쪽이 보였던 게 아니라 기존에 돌았던 쪽이 돌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새로운 이슈가 부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기존에 돌았던 게 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오늘의 이 흐름을 봤을 때
오늘 만약에 오후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가 보여진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후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번 주에 돌았었던 섹터가 추가적으로 돋을 확률이 지금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저번 주에 돌았었던 섹터 내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쪽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게 네. 디스플레이 쪽이 또 새롭게 또 수급이 유입이 되는 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일부 수급 살아있는 종목 이쪽에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도 오늘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또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그럼 그 세 가지가 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거네요. 네, 반도체, SK 2차 전지, 그쵸. 디스플레이. 예. 네.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저번 주에도 어찌됐든 제가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결국에는 수급이 2차 전지 배터리셀 3사 중에는 가장 잘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기존에 돌았었던 섹터가 계속 도는데 그 섹터에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급이 들어있는 종목 일부 종목군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요. 수급을 잘 봐야겠네요. 예, 이제 곡물 쪽이나 혹은 지금 자동차 쪽은 약간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쪽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가는 것이다라는 점. 좀 나눠서. 예, 봐야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군들과 네. 그다음에 섹터 자체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군들 약간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나 곡물 쪽은 지금 사실 너무 돌았거든요.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면 시장 떨어질 때부터 돌았으니까 약간 거의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지금 벌써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담이 좀 있긴 하죠. 예, 올라갈 폭이 이제는 많이 제한이 된다라고 네, 네,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새로운 이제 5월의 이 수익의 힌트는 결국에는 이제 새롭게 또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자동차나 혹은 곡물처럼 수급이 살아있는데 아직까지 덜 간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 그걸 잘 찾아내. 네, 여전히 지금 산재에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sek터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네.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 수급이 살아있는데 그림이 깨져버렸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탄력이 덜 나온 종목군들을 아무래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한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에 그러한 종목을 한번 또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그